펌브루크 경의 웅장한 무도회장의 샹들리에가 아래의 비단과 세틴의 바다 위로 황금빛을 드리우며 1815년 봄 런던 상류사회의 정수들이 빙글빙글 돌고 몸치장을 하는 모습을 비추었다. 대리석 기둥의 부분적으로 가려진 구석에는 레이디 엘리너 블랙우드가 서 있었다. 그녀의 스물세 해는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그녀는 기쁨보다는 점점 커지는 두려움으로 춤추는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몸무게를 옮기자 아이보리색 비단 드레스가 부드럽게 바스락거렸고 장갑 낀 한 손으로는 부채를 너무 꽉 쥐어 섬세한 천 아래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종종 지성과 활기로 칭찬받던 그녀의 회색 눈은 이제 불안하게 입구를 향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그녀의 후견인인 블랙캣 경이 어떤 신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신사의 실루엣만으로도 그녀의 혈관에 얼음이 흐르는 듯 했다. 45살에 2번이나 사별했으며 상류사회가 감히 묻지 않는 척하는 상황 속에서 과부가 된 워링턴 경이 의도적으로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얇은 입술은 관대하게 미소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나 더 정확하게는 먹잇감을 구석으로 몰아넣는 포식자의 만족스러운 표정과 더 흡사했다. 엘리너는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고 가슴속에서 공황이 차오르자 코르셋이 갑자기 갈비뼈를 너무 조이는 듯했다. 3개월 동안 그의 동행을 피하고 두통과 선약을 핑계댔던 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갔다. 오늘 밤 이 분비는 무도회장에서 어떤 탈출구도 없이 그녀의 후견인은 여름이 끝나기 전에 그녀를 워링턴과 결혼시키는 약속을 공식화할 작전기였다. 그녀가 결코 저지르지 않은 도박빚을 탕감해주는 대가로 그녀의 변변찮은 지참금과 가문의 이름이 교환될 터였다. 어린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레이디 소피아 켄트가 펀치 한 잔과 함께 그녀의 팔꿈치 옆에 나타나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경고를 속삭였다. 침착하라는 그녀의 부드러운 상기는 방의 먼 끝을 향한 의미심장한 눈짓과 함께였다. 그곳에는 키가 큰 한 남자가 주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엘리너는 그 말이나 눈짓을 거의 인지하지 못했다. 워링턴이 거의 그녀에게 다다랐고 그의 담배와 베르가못 향수 냄새가 유독한 구름처럼 그보다 앞서 다가왔기 때문이다. 순전한 절망의 그 순간 금박을 입힌 세 장의 창살처럼 미래가 그녀를 옥죄어 오는 가운데 엘리너는 공황과 자기 보존 본능에서 비롯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워링턴 경이 불과 몇 걸음 앞에 다가와 이미 그녀의 손을 향해 손을 뻗고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눈을 뒤로 젖히고 아이보리색 비단과 밤색 곱슬머리의 물결 속으로 몸을 늘어뜨렸다. 근처 귀부인들의 놀란 숨소리는 그녀의 추락에 만족스러운 반주를 제공했지만 그녀는 혹시라도 진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대리석 기둥에서 비켜나도록 쓰러지는 각도를 조절했다. 광택이 나는 바닥에 움직임 없이 누워 눈을 감았지만 감각은 예민한 채로 그녀는 소피아가 누군가 도우러 다가오니 침착하게 있으라고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엘리너가 놀라운 집념으로 의식을 잃은 척을 유지하는 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은 정확히 누가 그녀를 도우러 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절박한 속임수가 그녀의 인생 행로를 영원히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였다. 엘리너 주변에 웅성거리던 군중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오케스트라는 음표 중간에 멈칫했으며 모인 귀족들은 다가오는 한 인물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듯 갈라졌다. 눈을 감고 있었음에도 엘리너는 방 안의 분위기 변화, 즉 매우 중요한 인물의 도착을 알리는 집단적인 숨소리를 감지했다. 얼음 같은 태도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는 듯한 어둠으로 런던 전역에 알려진 손필드 공작, 알렉산더 베인이 쓰러진 여인을 향해 단호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의 큰 키는 촛불을 배경으로 위압적인 실루엣을 그렸고 그의 밤 예복은 동년배의 많은 이들처럼 방종으로 부드러워진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펜싱과 승마로 다져진 넓은 어깨와 체격에 흠잡을 데 없이 맞춰져 있었다. 그의 평판은 그가 가는 곳마다 앞서 나갔다.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죽은 아내에 대한 속삭임, 비극으로 인해 혹은 훨씬 더 사악한 무언가로 인해 돌로 변해버린 심장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겨울 공작이라 불렀다. 그의 회색 눈에서 발산되는 영원한 냉기와 그가 사교계에서 드물게 말을 할 때마다 그의 단어를 뒤덮는 듯한 서리 때문이었다. 공작이 다가오자 워링턴 경은 본능적으로 물러섰다. 런던의 어떤 남자도 자신의 지위와 상관없이 손필드에게 직접 도전하려 하지 않았다.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움직임으로 공작은 엘리너 옆에 무릎을 꿇고 장갑 낀 손을 그녀의 어깨와 무릎 아래로 밀어 넣었다. 물러서시오. 그의 깊은 목소리가 비단을 가르는 칼날처럼 침묵을 꿰뚫었다. 부인께서 공기가 필요하시다. 엘리너가 가식을 깨고 항의하기도 전에 그녀는 자신이 마치 살과 뼈가 아닌 깃털로 만들어진 것처럼 힘들이지 않고 무도회장 바닥에서 들어 올려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은 충격으로 활짝 열렸고 숨막히는 한순간 동안 알렉산더 베인의 강철 같은 회색 시선과 마주쳤다. 이제 너무 가까워서 그의 동공 근처의 은색 반점들과 그의 오른쪽 관자놀이에서 어두운 머리카락 속으로 이어지는 희미한 흉터까지 볼 수 있었다. 그의 눈에 인식의 빛이 스쳤다. 그녀의 신원이 아니라 그녀의 속임수를 알아본 것이었다. 그 앓은 그의 냉담한 표정이 돌아오기 전 아주 짧은 순간 동안 그의 근엄한 얼굴을 변화시켰다. 엘리너는 대리석처럼 단단하고 그만큼 차가운 가슴에 안긴 채 자신이 누구의 팔에 안겨 있는지 깨닫자 새로운 종류의 공황으로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다. 손필드 공작은 어떤 물리적 위협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길이 엇갈릴 때마다 그녀의 감각을 지배하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힘 때문에 워링턴이 될 수 있는 것보다 그녀에게 더 위험한 런던의 유일한 남자였다. 그의 무서운 평판에도 불구하고 그의 첫 결혼을 둘러싼 소문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재 위치의 절대적인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엘리너는 그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고 그녀의 몸은 그의 근접함에 배신적으로 따뜻한 온기로 반응했다. 그는 그녀를 안고 웅장한 무도회장을 가로질렀고 군중은 그들 앞에 길을 만들었다. 그녀의 아이보리색 스커트가 그의 팔 위로 끌리며 그들은 펜브루크 경의 저택 더 깊숙한 곳으로 군중의 보호로부터 멀리 그녀가 전적으로 겨울 공작의 처분에 맡겨질 알 수 없는 방으로 향하는 문으로 사라졌다. 공작은 몇 개의 복도를 지나 엘리너를 안고 걸었다. 그녀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펜브루크 경의 저택을 방문하는 동안 그의 개인적인 용도로 명백히 예약된 잘 꾸며진 서재에 도착했다. 대리석 벽난로에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며 가죽 장정의 책들과 사냥 전리품으로 가득 찬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웠고 방은 짙은 마호가니 가구와 브랜디와 백단향의 잔향으로 뚜렷하게 남성적인 에너지를 발산했다. 그는 의례 없이 그녀를 불 옆에 놓인 부르고뉴색 긴 의자에 내려놓았다. 따뜻함을 느낄 만큼 가깝지만 불편할 정도로 가깝지는 않은 위치였다. 그런 다음 그는 큰 키로 몸을 곧게 펴고 그 꿰뚫는 듯한 회색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은 모든 가식을 벗겨내는 듯했다. 당신의 영희는 꽤 설득력이 있었소, 블레구드 양. 그의 목소리는 차가움에도 불구하고 깊고 놀랍도록 선율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전술적 후퇴를 알아볼 수 있소. 엘리너는 근처 불꽃과는 아무 상관없는 열기가 뺨으로 오르는 것을 느꼈고 자신의 속임수가 그렇게 철저히 발각된 것에 대한 굴욕감이 그녀를 휩쓸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커트를 매만지며 앉은 자세로 몸을 일으켰고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는 답변을 고심했다. 그녀가 말을 하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엄격해 보이는 집사가 들어왔다. 그는 물 한 잔이 담긴 은 쟁반을 들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주인이 공영에 처한 듯한 젊은 여성과 단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에 대해 놀라움이나 호기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우리는 사적인 공간이 필요하오. 공작은 엘리너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의 어조는 이것이 요청이 아니라 명령임을 분명히 했다. 부인은 보이는 것만큼 아프지 않소. 집사는 뻣뻣하게 절하고 아무 말 없이 물러났고 문이 부드럽게 닫히는 소리는 엘리너가 런던 사교계에서 가장 두려운 남자와 진정으로 단둘이 남게 된 순간을 알렸다. 그녀는 꿀꺽 침을 삼켰다. 자신의 취약함, 그들의 상황의 부적절함, 그리고 두려움과는 아무 상관없고 불빛이 공작의 얼굴 윤곽을 잡아 그의 거친 특징을 금단의 외모 아래에 있는 잘생긴 남자를 드러낼 만큼 충분히 부드럽게 만드는 방식과 모든 관련이 있는 바해 속에 이상한 떨림을 예리하게 의식했다. 침묵이 그들 사이에 무겁게 깔렸고 말하지 않은 질문들로 가득했다. 마침내 엘리너는 용기를 내어 턱을 들어 그의 흔들리지 않는 시선을 마주했다. 그녀가 거기서 본 것은 예상했던 비난도 그가 유명했던 차가운 경멸도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 어쩌면 이해, 심지어 재미의 희미한 빛이었지만 그것은 너무 빨리 사라져서 그녀가 상상한 것이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다. 손필드 공작은 벽난로 앞으로 이동했고 그의 큰 키는 불꽃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그렸다. 한 손은 벽난로 선반 위에 놓여 있었는데 이는 그녀의 인생 행로를 돌이킬 수 없이 바꾸어 놓을 말을 준비하면서 무심한 권위를 말해주는 자세였다. 공작은 벽난로 옆에 서서 엘리너를 살폈다. 그의 표정은 그의 생각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고 구석에 있는 궤종시계의 무거운 똑딱거림이 엄숙한 정확성으로 지나가는 매 순간을 표시했다. 나는 당신의 상황을 알고 있소, 블랙우드 양.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닫힌 문 너머로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아졌지만 각 단어가 물리적인 타격처럼 그녀를 칠 만큼 충분히 명확했다. 당신의 후견인인 블랙캣 경은 상당한 도박 빚을 졌소. 주로 워링턴 경에게 진 빚인데 그는 당신의 손을 받는 대가로 그 빚을 탕감해주기로 동의했지. 엘리너는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 사교계에서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낯선 이 남자가 자신의 굴욕적인 상황, 즉 자신이 만들지도 않은 빚을 갚기 위해 가축처럼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 굴욕감이 그녀를 휩쓸었다. 궤종식에는 그녀가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동안 그들 사이에 펼쳐진 침묵을 채우며 끊임없이 똑딱거렸다. 마침내 그녀가 목소리를 찾았을 때 그것은 속삭임에 지나지 않았다. 어떻게 그것을 아실 수 있습니까, 전하? 공작은 벽난로에서 멀어져 작은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호박색 액체가 담긴 디캔터가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많은 것을 아는 것을 내 일로 삼고 있소, 블랙우드 양. 특히 워링턴 같은 자들이 관련된 일이라면 말이오. 그는 수정잔의 소량을 따랐지만 마시지 않고 마치 그 존재에서 위안을 얻는 것처럼 그냥 들고 있었다. 당신의 공영을 해결할 제안이 있어, 블랙우드 양. 그는 계속해서 말하며 여전히 해독하기 불가능한 표정으로 그녀를 마주했다. 대신 나와 결혼하시오. 그 말은 그들 사이에 공중에 떠 있었다. 너무나 예상치 못한 말이어서 엘리너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확신했다. 궤종시계가 똑딱거렸고 그녀가 간신히 대답하기 전까지 5초 동안의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다. 당신과 결혼하라고요, 전하? 하지만 왜? 공작은 손을 들어 그녀의 질문을 막았다. 그의 긴 손가락은 명백한 힘에도 불구하고 우아했다. 편의를 위한 결혼이요. 그는 인생을 바꾸는 약속이 아니라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적인 어조로 분명히 했다. 당신은 나의 보호, 나의 이름, 그리고 재정적 안정을 얻게 될 것이요. 그 대가로 나는 사교 행사를 위한 안주인과 적절한 시기의 후계자가 필요하오. 워링턴 경의 이전 부인들과 같은 운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이요. 엘리너는 그의 제안을 고려하면서 상충되는 감정들로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공포와 절박한 희망이 싸우고 있었다. 한편에는 차갑고 수수께끼 같은 손필드 공작이 있었다.
그의 첫 번째 아내의 비극적인 죽음에 어떻게든 책임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방 안의 온도가 떨어지는 남자였다. 다른 한편에는 워링턴 경이 있었다. 그의 잔인함은 소문이 아니라 확립된 사실이었고 그의 이전 두 아내는 결혼 후 몇 년 안에 죽었으며 그의 탐욕스러운 손과 음흉한 눈은 타락과 비참함의 미래를 약속했다. 시계는 계속 똑딱거렸다. 매 초마다 그녀를 인생의 행로를 돌이킬 수 없이 바꿀 결정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 이 신비로운 공작에 대한 두려움과 워링턴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는 절박한 필요 사이에서 그녀를 가두었다. 웅장한 무도회장은 엘리너가 손필드 공작의 팔에 안겨 다시 들어서자 숨을 죽인 듯했다. 그녀의 장갑 낀 손은 그의 소매에 얹힌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이 없는 동안 추측은 들불처럼 모인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속삭임은 부채 뒤에서 나부끼고 샴페인 잔 너머로 점점 더 열렬하게 중얼거렸다. 음악은 계속되었고 커플들은 여전히 광택나는 바닥을 가로질러 춤을 추었지만 눈들은 그들이 나타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문 쪽으로 향했다. 그들이 나타나자마자 눈에 띄는 관심의 물결이 밀밭을 가로지르는 바람처럼 군중 속을 휩쓸었다. 보셨어요? 펜브루크 부인이 그들이 지나갈 때 동행에게 속삭였다. 손필드 자신이 그녀를 데리고 나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덜 신중한 또 다른 목소리는 불쌍한 블랙우드 양이 정말로 기절해서 회복했는지 큰 소리로 궁금해했고 세 번째 목소리는 아마도 그 기절이 바로 공작의 관심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아는 체 하는 암시를 던졌다. 엘리너는 시선을 앞으로 고정했다. 그녀의 얼굴은 가슴속의 소란을 감추는 위험 있는 평온의 가면으로 굳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개인 서재를 떠나기 전에 공작에게 답을 주었다. 어떤 공식적인 계약보다도 더 돌이킬 수 없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은 단 한 번의 속삭이는 네라는 말로 그의 놀라운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제 그녀는 군중 속에서 그의 옆을 걸었다. 그의 우뚝 솟은 존재감, 그녀의 손 위에 얹힌 그의 손의 가벼운 압력, 그리고 존경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경의로 환락객들의 바다가 그들 앞에서 갈라지는 것을 예리하게 의식했다. 그녀의 부모님이 5년 전에 돌아가신 이후 그녀의 후견인이었던 블랙캣 경이 그들이 음료 테이블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을 가로막았다. 그의 불쾌한 얼굴은 간신히 억누른 분노로 얼룩덜룩했고 그의 눈은 그의 피후견인과 위압적인 공작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엘리너? 그가 요구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날카로웠다. 어디에 있었으며 왜 지금 워링턴 경이 바로 이 순간 당신을 찾고 있는데도 마치 그가 없는 것처럼 전하와 함께 활보하고 있는 거냐? 엘리너가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공작에 의해 저지당했다. 그의 목소리는 구경거리가 되지 않으면서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 닿을 만큼 충분히 멀리 퍼져나갔다. 블랙우드 양이 나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영광을 주었소, 블랙캣 경. 그는 차가운 권위로 말했다. 따라서 워링턴 경의 더 이상의 추적은 부적절하고 불필요하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 주위로 작은 침묵의 원이 확장되었다가 충격적인 소식이 무도회장의 가장 먼 구석까지 퍼져나가면서 속삭임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며 다시 수축했다. 블랙캣 경의 얼굴은 분노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몇 초 만에 계산적인 표정으로 변했다. 그의 마음은 이 예기치 않은 발전의 함의를 눈에 띄게 헤아리고 있었다. 워링턴의 빛탕감 상실과 공작 가문과의 무한히 더 가치 있는 연결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손필드는 이 과정을 명백한 경멸로 지켜보다가 소식이 그의 귀에 닿고 그의 얼굴에 이해가 떠오르면서 발걸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는 워링턴 경 자신을 향해 약간 몸을 돌렸다. 창백한 아침 햇살이 블룸즈버리에 있는 엘리너의 소박한 타운하우스의 낡은 다마스크 커튼을 통해 마지못해 스며들었다.
그 집은 부모님의 죽음 이후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유산이었고 그 죽음으로 인해 그녀는 보살핌보다 동전을 더 소중히 여기는 후견인의 손에 맡겨졌다. 그녀는 침실에 빛바랜 카펫 위를 서성였고 잠옷이 발목 주위를 부드럽게 스쳤다. 펜브루크 경의 무도회에서 있었던 놀라운 사건 이후 매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그녀의 결심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녀는 한 형태의 감금을 다른, 어쩌면 훨씬 더 벗어날 수 없는 형태로 바꾼 것이 아닐까. 손필드 공작은 워링턴 경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할지 모르지만 그의 평판은 다른 종류의 위험, 즉 단순한 사교적 냉담함을 넘어서는 차가움, 그의 첫 아내를 통째로 삼켜버린 어둠을 속삭였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충실한 하녀였던 마사가 아침 식사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지친 얼굴에는 주인의 불안을 관찰하며 걱정이 새겨져 있었다. 그를 겨울 공작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가씨. 그녀는 이가 빠진 도자기 컵에 김이 나는 차를 따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벽이 귀족들의 귀의 이야기를 전할까봐 낮았다. 그의 심장은 얼음이라고들 해요. 엘리너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았다. 그녀의 결정의 무게가 물리적인 부담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왜 그토록 부유하고 상상 이상의 자귀를 가진 남자가 재산이 이 좁은 집과 빛바랜 가구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여자에게 결혼을 제안했을까? 그가 제공한 단순한 설명 외에 그의 제안 뒤에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있을까? 그녀의 불안한 움직임은 작은 자단나무 책상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손대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던 그의 개인 서류들이 있었다. 어떤 본능, 어떤 기억의 속삭임이 그녀에게 목에 리본으로 걸어둔 작은 열쇠로 서랍을 열도록 재촉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서류들을 뒤지다가 마침내 아버지의 독특한 필체로 주소가 적힌 봉인된 편지에 닿았다. 엘리너에게 배인 가문으로부터의 접근이 있을 경우 개봉할 것. 심장이 두근거리며 그녀는 봉인을 뜯고 누렇게 변한 양피지를 펼쳤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들은 놀라운 명확성으로 페이지에서 튀어나왔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딸아, 알렉산더 베인이나 그의 가문으로부터의 어떤 제안이든 경계하거라. 우리 가문 사이에는 나의 초기 의료 행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갈등이 존재한다. 그의 고인이 된 아내와 관련된 문제로 그는 그것을 용서하지도 잊지도 않았다. 만약 그가 너에게 접근한다면 그것은 명예로운 의도일 수 없다. 엘리너는 근처 의자에 주저앉았다. 편지가 손안에서 떨렸다. 그녀가 존재조차 몰랐던 퍼즐 조각들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재배열되었다. 공작은 우연이나 편의에 의해 그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마도 그녀의 아버지가 저질렀다라고 주장되는 잘못에 대한 어떤 형태의 복수를 추구하며 그녀를 선택한 것이었다. 복도에 있는 괴종시계가 10시를 쳤고 각 공명하는 종소리는 그녀의 임박한 결혼, 즉 그의 진정한 동기가 이제 그의 평판만큼이나 어둡고 위험해 보이는 남자와의 결혼에 1시간 더 가까워졌음을 알렸다. 썬필드 홀로 가는 여정은 엘리너를 점점 더 황량한 시골로 이끌었다. 길은 좁아지고 마을은 드물어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슬레이트 회색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눈 덮인 황무지로 대체되었다. 공작의 마차가 마침내 마지막 언덕 꼭대기에 올랐을 때 엘리너는 베인 가문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택의 모습에 숨을 멈췄다. 그것은 탑과 포탑이 낮게 드리운 겨울 구름을 꿰뚫는 듯한 어두운 돌로 지어진 광활한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었다. 썬필드 홀은 황량한 풍경에 맞서 파수꾼처럼 서 있었고 창문은 지켜보는 눈처럼 반짝였으며 굴뚝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와 위의 무채색 하늘로 사라졌다. 마차가 거인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높은 연철 대문을 통과할 때 엘리너는 12월의 추위와는 아무 상관없는 떨림을 억누를 수 없었다. 이 위압적인 건물,
수세기에 걸친 귀족 권력의 기념비가 곧 그녀의 집이 될 것이었지만 그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작고 하찮게 느껴졌다. 공작 자신은 결혼식에 앞선 이 방문에 그녀와 동행하지 않았고 대신 그가 런던에서 업무를 마무리하는 동안 그녀의 필요를 돌볼 하인들을 보냈다. 나이든 집사가 격식 있는 정확성으로 그녀가 마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왔다. 그의 얼굴은 환영도 경멸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녀를 거대한 현관홀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갑옷들이 고대의 테피스트리가 걸린 벽을 따라 조용한 파수꾼처럼 서 있었는데 그 테피스트리에는 유난히 폭력적인 사냥 장면이 묘사되어 있었다. 가정부인 윈터스 부인이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철회색 머리카락을 세베레하게 뒤로 넘긴 키 큰 여성이었고 얼굴은 주변의 돌벽처럼 단호했다. 그녀의 절은 형식적으로는 정확했지만 온기는 전혀 없었고 그녀의 창백한 눈은 블랙우드 양을 손필드 홀에 환영하며 숨김없는 회의감으로 평가했다. 당신의 방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깥 겨울 공기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약혼이 너무 서둘러져서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고백해야겠군요. 엘리너는 가정부를 따라 웅장한 계단을 올라갔다. 곧 그녀의 명목상의 권위 아래 있게 될 집에서 침입자처럼 느껴지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이 모두 같은 귀족적인 특징과 차가운 회색 눈을 가진 베인 가문 조상들의 초상화가 늘어선 긴 화랑을 지날 때 엘리너는 벨벳 커튼 뒤에 부분적으로 가려진 한 그림을 발견했다. 마치 누군가 평범한 시선으로부터 그것을 숨기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방해를 받은 것 같았다. 그녀는 그것이 까마귀 같은 머리카락과 공작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인상적인 회색 눈을 가진 비범한 아름다움의 여인을 묘사한 것을 간신히 엿볼 수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엘리너가 지나갈 때 그녀를 따라오는 듯한 비밀을 담고 있었다. 주인님은 사랑 때문에 결혼하지 않으십니다, 블랙우드 양. 윈터스 부인이 엘리너의 방문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말했다. 그녀는 엘리너를 마주보지 않고 무거운 참나무 문짝을 밀어 열면서 말했다. 이 홀에서 따뜻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손필드 홀의 광대함, 끝없는 복도와 닫힌 문들은 엘리너를 그녀의 방에만 머물도록 위협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탐험가 정신이 그녀를 영지에서의 둘째 날 아침에 모험을 떠나도록 이끌었다. 그녀의 방황은 화려하게 조각된 한 쌍의 문으로 이어졌는데 그 문은 너무나 웅장한 규모의 서재로 열려 그녀는 큰 소리로 숨을 들이쉬며 잠시 자신의 트러블드 상황을 잊었다. 2층 높이의 가죽 장정의 책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연철 나선형 계단과 탐험을 유혹하는 굴림 사다리로 접근할 수 있었다. 오래된 종이, 가죽, 그리고 밀랍 광택제의 향기는 학문적이면서도 위안을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엘리너에게 아버지의 훨씬 작지만 똑같이 소중했던 서재를 강력하게 상기시켰다. 그녀는 경건한 발걸음으로 공간을 이동하며 금박 글씨가 새겨진 책등을 따라 손가락을 스쳤고 때때로 특히 흥미로운 제목을 살펴보기 위해 멈췄다. 그녀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의 희귀한 초판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공작의 그림자가 페이지 위로 드리워질 때까지 그의 등장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전하, 그녀는 책을 들고 절을 하려다 소중한 책을 거의 떨어뜨릴 뻔하며 놀라서 인정했다. 알렉산더 베이는 승마복 차림으로 그녀 앞에 서 있었고 그의 큰 키는 서재 입구를 배경으로 실루엣을 그렸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읽을 수 없었지만 런던에서 기억했던 것보다 어쩐지 덜 엄격해 보였다. 그리스 고전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블랙우드 양. 그는 관찰했다. 그의 목소리는 찬성도 비난도 아니었지만 틀림없는 놀라움의 기미를 담고 있었다. 아버님께서 초판을 수집하셨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책을 닫고 선반에 다시 놓으며 대답했다. 저는 그것들이 단지 전시용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를 열어보기 전까지는요. 그녀는 그 책들이
아버지의 장례식과 후견인의 빚을 갚기 위해 하나씩 팔렸고 소중한 물건 대신 그 내용에 대한 기억만 남게 되었다는 말은 덧붙이지 않았다. 그때 공작의 얼굴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 엘리너가 그를 그토록 유심히 살피지 않았다면 눈치채지 못했을 미묘한 변화였다. 마치 바깥에 영원한 겨울 구름이 잠시 갈라져 황금빛 햇살 한 줄기가 서재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뚫고 들어와 갑자기 활기찬 공기 속에서 춤추는 먼지 입자들을 비추었듯이 공작의 평소의 서리에도 온기의 기미가 스며들었다. 일리아스는 원전 그리스어로 읽는 것이 더 뛰어나오? 그는 말했다. 엘리너가 아직 탐험하지 않은 유리문이 달린 책장으로 다가가 금이 간 가죽으로 장정된 더 작고 오래된 책을 꺼내며 말했다. 호메로스는 헥토르의 비극을 적절한 번역을 거부하는 언어로 포착했소. 그가 고대의 텍스트를 다루는 경건함과 유창한 그리스어로 기억에서 암송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예상치 못한 열정은 엘리너에게 공작의 금단의 외모 아래에 있는 남자, 즉 교육과 감수성을 지닌 남자의 일면을 드러내 주었다. 그의 평판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그녀는 잠시 말을 잃고 햇빛이 그의 얼굴 윤곽을 잡아 엄격함을 아름다움에 가까운 무언가로 변화시키는 것을 매혹적으로 지켜보았다. 온종일 위협하던 눈보라가 마침내 엘리너의 세 번째 저녁에 손필드 홀에 맹렬히 몰아쳤다. 그녀는 광대한 저택에 갇히게 되었고 아직 가보지 않은 복도를 탐험하게 되었다. 저녁 식사 후 잘못 든 길은 그녀를 동쪽 동으로 이끌었다. 그곳은 나머지 부분보다 눈에 띄게 덜 관리된 구역으로 빛바랜 카펫과 불이 켜지지 않은 벽촛대가 복도를 그림자로 뒤덮었고 그 그림자는 판자로 된 벽을 가로질러 움켜쥐려는 손가락처럼 뻗어 있었다. 베인 가문 조상들의 초상화가 이 복도를 따라 늘어서 있었고 그들의 엄격한 얼굴은 어둠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은 그녀가 그들 아래를 지나갈 때 조용한 불승인으로 그녀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듯했다. 엘리너는 거의 되돌아가기로 마음먹었을 때 복도 끝에 부분적으로 열린 문 뒤에서 목소리를 들었다. 하나는 틀림없이 공작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 알아서는 안 돼, 알렉산더. 여성의 목소리가 명백한 고통으로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결혼이 성공할 어떤 기회도 파괴될 거야. 내가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는가? 공작의 대답이 들려왔다. 그의 어조는 엘리너가 그의 가장 금단의 순간에도 들어본 적 없는 것보다 더 거칠었다. 그 사실을 알면 그녀는 아침이 되기 전에 런던으로 도망칠 것이오. 엘리너는 얼어붙었다. 자신이 이 대화의 주제이며 그녀의 임박한 결혼에 관한 어떤 비밀이 의도적으로 그녀에게서 숨겨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그녀는 문에서 물러서다가 작은 테이블과 부딪혔고 도자기 인형이 총성처럼 조용한 복도를 울리며 바닥에 부서져 내렸다. 문 뒤의 목소리는 즉시 멈췄고 서두르는 발소리가 뒤따랐다. 엘리너는 도망치려 했지만 잠긴 문에 막혔다. 공작이 방에서 나왔을 때 그녀의 탈출구는 차단되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진정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블랙우드 양,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통제되었지만 간신히 억누른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본관에서 멀리도 헤매셨군. 엘리너는 무릎이 떨렸음에도 불구하고 턱을 들어 올렸다. 그의 표정이 불러일으키는 진정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기로 결심했다. 길을 잃었습니다. 전하, 그녀는 설명했다. 이 집은 너무 넓고 저에게는 낯섭니다. 공작은 그녀의 얼굴을 꿰뚫는 듯한 강렬함으로 살폈다. 그녀가 얼마나 엿들었는지 알아내려는 것이 분명했다. 그의 시선은 그 다음 그녀 뒤에 잠긴 문으로 향했다. 그 무거운 참나무 문짝에는 화려한 조각과 고대적이면서도 뚫을 수 없어 보이는 검은 철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이 집에는 당신을 도망치게 만들 비밀들이 있소, 블랙우드 양.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어쩐지 고함보다 더 무서웠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것들을 찾으려 하지 마시오. 레이디 엘리너 블랙우드와 손필드 공작의 약혼 소식은 런던 사교계의 들불처럼 퍼져나가 응접실과 신사클럽을 뜨겁게 달군 추측에 불을 지폈다. 이 결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엘리너가 혈통이나 미모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작이 첫 결혼의 의문스러운 종결 이후로 결혼에 이전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혼은 너무나 드물게 언급되어 사교계의 집단 기억 속에서 그림자 이상으로 희미해져 있었다. 엘리너 자신은 웨딩드레스 피팅을 위해 런던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지금 본드 스트리트에 있는 마담 들라크루아의 세련된 가게에 서 있었고 재봉사들이 핀과 줄자를 들고 그녀 주위에 몰려들어 호화로운 원단을 그녀의 날씬한 몸에 두르며 마치 그녀가 없는 것처럼 그녀가 공작 부인으로 변신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웨딩드레스 자체를 위한 아이보리색 비단은 공작이 선택한 것으로 디자인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명시한 메모와 함께 배달되었지만 예비 신부에게는 어떤 개인적인 메시지도 제공하지 않았다. 엘리너는 삼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그녀의 표정은 손필드 홀에 머문 이후 가슴속에서 커져온 갈등을 드러냈다. 다가오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과 알렉산더와 그들의 몇 안 되는 사적인 대화, 특히 그가 금단의 평판과는 대조되는 지성의 깊이와 감수성을 드러냈던 서재에서 경험했던 예상치 못한 연결의 순간들이 싸우고 있었다. 그녀의 사색은 가게 문이 열리며 워링턴 부인이 들어오는 것으로 중단되었다. 그녀가 간신히 피했던 남자의 어머니인 그녀의 얼굴은 옷감 더미와 미완성 드레스들 사이에서 엘리너를 발견하자 악의적인 만족감으로 일그러졌다. 나이든 여성은 단호한 걸음으로 가게 바닥을 가로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엘리너와 가장 가까운 재봉사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낮게 깔려 마담 들라크루아의 조수가 재빨리 다른 곳에서 바쁜 척하게 만들었다. 악마와 거래를 했구나. 얘야. 워링턴 부인이 속삭였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숨결에서 셰리주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그가 첫 아내를 파멸시켰듯이 너도 파멸시킬 거야. 엘리너는 악의적인 소문으로 치부했던 소문들이 확인되자 피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손은 여성의 독설로부터 보호를 구하려는 듯 본능적으로 가슴을 덮은 비단을 움켜쥐었다. 워링턴 부인은 엘리너의 명백한 충격에 차갑게 미소 지으며 그 순간을 분명히 즐기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공격을 계속했다. 그녀는 공작의 첫 아내가 사회에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죽은 채 발견된 경위, 영향력 있는 개입 후 조용히 수사가 중단된 방식, 그리고 알렉산더 베인이 따뜻함과 약속의 남자에서 이제 겨울 공작으로 알려진 차가운 인물로 변모한 과정을 묘사했다. 결혼식 전날 밤, 엘리너는 손필드 홀의 자기 방에 있는 불 앞에 앉아 있었다. 납틀 창문 너머로 겨울바람이 울부짖는 동안 빛바랜 진홍색 다마스크로 도배된 벽 위로 춤추는 그림자를 지켜보았다. 방 안 곳곳에 으은 촛대에서 촛불이 깜박였고 그 황금빛은 수세기 동안 베인 가문의 신부들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을 지켜본 고풍스러운 가구의 엄격함을 부드럽게 했다.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공작의 등장을 알렸다. 그의 큰 키가 잠시 문간을 채웠다가 안으로 들어섰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명백히 오래된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그 표면은 여러 세대의 손길에 닿아 촛불빛의 새틴처럼 빛났다. 엘리너는 그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섰다. 그녀의 크림색 드레싱 가운이 절을 할 때 부드럽게 바스락거렸다. 그녀는 그의 침실에 있는 것이 부적절함을 강하게 의식했지만 그녀가 배운 모든 것과 아직 알지 못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두렵지 않았다. 알렉산더는 서론 없이 다가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엘리너가 작은 감탄에 숨을 참을 수 없을 만큼 비범한 솜씨의 목걸이가 있었다. 포도 넝쿨과 꽃무늬의 복잡한 패턴으로 배열된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가 불빛을 받아 검은 벨벳 안감 위에서 푸른 불꽃과 찬란한 흰 별들의 폭포로 변했다. 이것은 3세기 동안 모든 손필드 신부의 목을 장식했소, 그가 말했다. 그의 깊은 목소리는 이례적으로 부드러웠다. 그는 목걸이를 그 자리에서 들어 올리며 말했다. 내일은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엘리너가 그에게서 느낀 긴장감을 무색하게 하는 꾸준한 손길로 공작은 그녀 뒤로 이동하여 차가운 돌들을 그녀의 목에 대고 목덜미의 민감한 피부를 스치는 손가락으로 걸쇠를 잠갔다. 그 접촉은 두려움과는 아무 상관없는 무의식적인 떨림을 그녀의 척추를 따라 내려보냈다. 그가 그녀를 거울 앞으로 돌려 세웠을 때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어깨에 남아 있었다. 엘리너는 목에 걸린 화려한 보석과 함께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거울 속에서 그녀의 눈과 마주친 알렉산더의 눈에 담긴 표정에 충격을 받았다. 한순간 그의 얼굴에 영원한 겨울이 녹아내리며 엘리너가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으로 심장이 수축하게 만드는 노골적인 갈망과 거의 부드러움이라고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드러냈다. 그 순간은 형성된 것만큼이나 빠르게 깨졌다. 공작은 손과 순간적인 개방성을 모두 거두었고 그의 차가운 무관심의 가면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그녀에게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하고 격식 있는 태도로 떠났다. 나중에 엘리너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그녀는 문밖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멈칫했다. 하인들이 손님방을 위한 리넨을 가지고 지나가고 있었다. 참 사랑스러운 아가씨야, 한 명이 속삭였다. 지난번 분보다 더 잘 지내시길 빌어. 조용히 해, 날카로운 대답이 들려왔다. 비극에 대해 말하지 않는 거 알잖아. 불쌍한 공작 부인님은 잊혀지기에는 너무 아까운 분이었어. 엘리너는 침대 옆에 얼어붙어 서 있었다. 이제 상자 안에 안전하게 잠긴 사파이어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역사. 손필드 홀을 뒤덮은 겨울 안개처럼 그녀를 둘러싼 비밀들의 무게로 무겁게 느껴졌다. 손필드 홀의 예배당은 결혼식 아침에 변모해 있었다. 수세대 동안 베인 가문의 결혼식을 지켜본 돌벽을 따라 아이보리색과 가장 옅은 푸른색의 겨울 장미가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구원과 심판의 성경 장면을 묘사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엘리너는 굵은 흰 눈송이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는 그녀가 영지에 머무는 동안 특징이었던 고립감을 더했다. 증인으로 모인 소수의 사람들, 주로 지역 귀족들과 힘든 겨울 여정을 기꺼이 감수한 런던 지인 몇몇이 예배당 문이 열려 신부가 들어서자 일어섰다. 엘리너는 문턱에서 멈춰 섰다. 그녀의 아이보리색 비단 드레스가 수백 개의 촛불빛을 받아 빛났고 그녀는 자신이 막 내디딜 돌이킬 수 없는 발걸음을 숙고했다. 아직 도망칠 수 있어. 작은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속삭였다. 매일같이 비밀이 늘어나는 남자에게 자신을 묻기 전에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러나 그 생각이 형성되는 순간에도 그녀의 눈은 제단에서 기다리고 있는 알렉산더를 발견했다. 그의 큰 키는 정장 차림으로 눈부셨고 그녀가 다가갈 때 그의 표정은 그녀가 드물고 무방비한 순간에만 엿볼 수 있었던 취약함을 드러냈다. 그녀 자신조차 놀랄 만한 결의로 엘리너는 통로를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각 걸음은 그녀를 미스터리에 쌓여 있지만 그들이 나눈 짧은 교감에서 태어난 희망으로 점점 더 물들어가는 미래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 고대의 돌 예배당은 그들이 전통적인 서약을 말할 때 그들의 목소리를 증폭시켰다. 공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예상치 못한 열정, 즉 사회가 겨울 공작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을 반박하는 따뜻함과 확신으로 성스러운 공간을 울렸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이 왔을 때 엘리너는 그녀의 손을 감싸는 알렉산더의 손의 따뜻함에 놀랐다. 그의 별명처럼 차갑지 않고 오히려 예배당의 영원한 냉기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혈관으로 직접 흘러들어와 안에서부터 그녀를 따뜻하게 하는 열기를 발산했다. 신부가 그들을 부부로 선포했을 때 엘리너는 회중 뒤쪽에서 움직임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주인은 이전에 눈치채지 못했던 한 여성에게 쏠렸다. 그녀는 어두운 망토를 두르고 있었고 후드가 부분적으로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 여성의 자세에는 손필드에 대한 친숙함, 즉 일시적인 방문객이 아니라 오랜 지인을 말해주는 벽 안에서의 편안함이 있었다. 그 여성이 엘리너의 시선을 알아차렸을 때 그녀는 갑자기 돌아서서 옆문으로 빠져나갔다. 그녀의 서두른 퇴장은 순간적인 외풍을 일으켜 가장 가까운 촛불들이 심하게 깜박이며 고대의 돌 위에 기묘하고 길쭉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러나 엘리너는 신비로운 인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알렉산더가 그녀의 팔을 잡고 이제 손필드 공작 부인으로서 통로를 따라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칭호는 수세기에 걸친 전통의 무게와 그녀가 아직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미래의 약속을 모두 담고 있었다. 새로운 손필드 공작 부인으로서 엘리너에게 배정된 공작의 방은 호화로우면서도 고풍스러웠다. 벽은 사냥 장면과 신화적 장면을 묘사한 풍부하게 짜인 테피스트리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춤추는 불빛 속에서 그것들은 움직이고 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마사가 머리에서 마지막 핀을 제거하는 동안 화려한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다. 밤색 머리카락이 등 뒤로 자유롭게 흘러내렸을 때 단호한 노크 소리가 남편의 도착을 알렸다. 마사는 재빨리 물건을 챙겨 옆문으로 빠져나갔고 공작이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크라바트를 풀었고 열린 칼라는 목덜미에 그을린 피부를 살짝 드러냈다. 엘리너는 그를 마주하기 위해 일어섰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감과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 즉 감히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는 기대감으로 두근거렸다. 알렉산더는 문 근처에 머물며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했다. 그의 회색 눈은 그녀의 소박한 혼수의 일부였던 비단 가운으로 덮인 단순한 흰색 잠옷 차림의 그녀를 훑어보았다. 이 결혼은 명목상일 뿐이오, 엘리너.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방 안에서 낮았지만 분명했다.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소. 그 말은 그들 사이의 공간에 걸려 있었고 그 의미는 복잡한 효과를 내며 그녀의 의식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먼저 안도감이 찾아왔다. 하루 종일 시계 태엽처럼 팽팽하게 감겨있던 그녀의 몸에 긴장이 풀렸다. 그러나 그 뒤를 바짝 따라온 것은 예상치 못했고 명백히 부적절한 실망감이었다. 그 실망감은 그녀의 뺨을 달아오르게 했고 그녀는 표정을 숨기기 위해 불 쪽으로 몸을 돌려야 했다. 불꽃은 테피스트리의 풍부한 색채를 강조하며 실과 상상의 풍경을 가로질러 영원한 추격에 갇힌 사냥꾼과 먹잇감을 생생하게 만들었다. 왜 정말 저와 결혼하셨나요, 전하? 그녀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는 대신 고대의 직무를 가로지르는 그림자를 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단지 워링턴 경에게서 저를 구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녀는 그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 쪽이 아니라 수정 디켄터가 불빛을 받아 평범한 유리를 포획된 불꽃의 용기로 변화시키는 옆 테이블 쪽으로였다. 액체가 부어지는 소리 뒤에 침묵이 따랐고 그가 다시 말하기 전에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가 즉시 식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어떤 빚은 결코 갚을 수 없지만 존중될 수는 있소.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 수수께끼 같은 말은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던졌다. 엘리너는 그를 보기 위해 돌아섰다. 그는 손에 잔을 든 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결의와 후회, 여전히 간직된 비밀들과 막 표현되려는 진실들의 복잡한 혼합물이었다. 그의 뒤에서 금지된 것을 엿본 죄로 수사슴으로 변하는 악타이온을 묘사한 테피스트리가 갑자기 적절해 보였다. 그것은 엘리너가 똑같이 변화무쌍하고 위험할 수 있는 발견의 문턱에 서 있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수세기 전에 수놓아진 경고였다. 손필드의 대연 회장은 겨울이 초봄으로 바뀌면서 빛과 온기로 타올랐다. 고대의 돌벽은 최근 몇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축제를 목격하고 있었다. 새로운 공작 부인의 초대로 소장농과 그 가족들이 모여 잔치를 벌였다. 예기치 않은 결혼 생활 3개월째. 엘리너는 윈터스 부인조차 놀라게 할 만큼 자연스러운 적성으로 자신의 의무를 수행했다. 그 무뚝뚝한 가정부는 영지 회계와 소장농들의 우려에 귀족적인 무관심이 아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젊은 여성에게 점차 마음을 열었다. 엘리너는 이제 모인 가족들 사이를 오가며 이름과 사정을 배우고 새는 지붕과 병든 가축에 대한 우려를 실용적인 해결책으로 해결하여 영지 관리인으로부터 인정의 끄덕임을 받았다. 거대한 벽난로 근처에 서서 그녀는 알렉산더가 농부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그의 평소의 과묵함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 벽 안에서는 그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분명히 존경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쩐지 덜 금단의 것처럼 보였다. 디저트 테이블 근처에서 소동이 일어나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특히 유혹적인 타르트를 집으려던 한 어린 소년이 균형을 잃고 넘어져 무거운 참나무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 엘리너가 움직이기도 전에 알렉산더가 그곳에 있었다. 그는 고급 옷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부드러운 손길과 위로의 말로 상처를 살폈고 아이와 그의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모두 진정시켰다. 그는 작은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막기 위해 손수건을 꺼냈고 아이를 팔에 안아 조용한 구석으로 데려가 직접 반창고를 붙여주고 상처에 대한 위로로 타르트를 건넸다. 엘리너는 겨울 공작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이 부드러운 모습에 가슴속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 옆에 있던 한 노파는 마디 굵은 손으로 향신료를 넣은 사이다 컵을 감싸 쥐고 아는 듯한 눈으로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다. 주인님께서 항상 겨울이셨던 건 아니랍니다, 마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손필드에서 보낸 수십 년의 지혜를 담고 있었다. 손필드의 봄이 군림하던 시절이 있었지요. 엘리너가 더 묻기 전에 알렉산더가 그들에게 다가와 오랜 지인을 말해주는 존경심으로 노파에게 팔을 내밀고 그녀의 손주들의 안부를 이름으로 물으며 다음 비가 오기 전에 그녀의 오두막 지붕의 누수를 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그 여인을 불 옆에 편안한 좌석으로 안내할 때 그의 눈은 붐비는 홀을 가로질러 엘리너의 눈과 마주쳤다. 3월 초의 링거링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혈관을 통해 온기를 범람하게 한 무방비한 연결의 순간이었다. 손필드와 그 주인의 미스터리를 조사하도록 그녀를 이끌었던 호기심은 이제 감사나 상황으로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 즉 그의 과거의 비밀뿐만 아니라 서리와 슬픔의 층 아래에 숨겨진 그 남자 자신을 발견하려는 열망으로 깊어졌다. 마치 서리로 굳은 땅을 뚫고 나오는 첫 번째 크로커스처럼 말이다. 손필드에서의 4번째 달 동안 낯선 복도를 우연히 지나가던 엘리너는 남편에 대한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발견을 하게 되었다. 테피스트리 뒤에 부분적으로 숨겨져 있고 수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한 작은 문이 그녀의 호기심 어린 손길에 열리면서 저택의 2층 포탑 중 하나에 자리 잡은 원형 방이 드러났다. 먼지 낀 창문을 통해 햇빛이 스며들어 수년 동안 방해받지 않은 공기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춤추는 먼지 입자들을 비추었고 공간 전체에 배열된 수십 개의 캔버스를 부분적으로 덮고 있는 흰 시트 위에 내려앉았다. 엘리너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방을 가로질러 시트를 하나씩 걷어내며 비범한 기술과 감수성이 담긴 초상화들을 드러냈다. 각 초상화는 알렉산더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회색 눈을 가진 까마귀 같은 머리카락의 아름다운 여인을 묘사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손필드에 처음 왔을 때 엿보았던 부분적으로 숨겨진 그림 속에 바로 그 여인이었다. 양식은 틀림없었고 분놀림은
그녀가 공작의 필체에서 관찰했던 것과 같은 자신감 있는 획을 띠고 있어 불가능해 보였던 사실. 즉, 알렉산더 자신이 이 헌신의 작품들을 창조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어떤 그림들은 엘리너가 지금은 방치된 동쪽 정원이라고 알아본 햇볕 가득한 정원에서 웃고 있는 여인을 보여주었고, 다른 그림들은 촛불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황무지를 내려다보는 창가에서 생각에 잠긴 그녀를 포착했지만, 모든 그림들은 너무나 심오한 사랑을 전달하여 엘리너는 신성하고 깊이 개인적인 것을 목격하는 침입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엘리너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사파이어와 똑같은 색조의 파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의 특히 인상적인 초상화 앞에 넋을 잃고 서 있었다. 그 여인의 표정은 너무나 행복해서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였다. 결국 그의 약점을 발견하셨군요. 문간에서 윈터스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엘리너는 이 명백히 사적인 성역에서 발각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뺨이 붉어지며 돌아섰다. 가정부는 익숙한 듯한 걸음으로 방에 들어섰고, 그들을 둘러싼 초상화들을 바라보며 그녀의 평소의 엄격함은 슬픔과 같은 무언가로 부드러워졌다. 첫 번째 솜필드 공작 부인이신 루시아 베인입니다. 그녀는 재촉하지 않아도 설명했다. 비극이 그녀를 앗아가기 전 주인님의 아내로 겨우 2년을 사셨지요. 윈터스 부인은 바닥에 미끄러진 시트를 바로잡기 위해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효율적이기보다는 정중했고, 이야기를 계속하며 알렉산더가 젊은 아내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녀의 죽음이 어떻게 그를 따뜻함과 약속의 남자에서 이제 사회 전체의 겨울 공작으로 알려진 차가운 인물로 변화시켰는지 드러냈다. 엘리너는 점점 더 고통스러워하며 들었다. 각 단어는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진정한 안주인을 여전히 애도하는 가정에 들어왔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각인시켰고, 그녀가 점차 존경하고 점점 더 갈망하게 된 남자는 이 숨겨진 방을 그녀 자신이 솜필드 홀을 채울 수 있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채우는 유령에게 여전히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윈터스 부인이 떠나 엘리너를 그림들 사이에 홀로 남겨두었을 때, 그녀는 몇 주 동안 마음속에서 쌓여온 깨달음, 즉 불가능하고 불편한 진실, 남편의 마음이 첫 아내와 함께 묻혀 있고 이 초상화들처럼 자물쇠와 시트 뒤에 보존되어 아름답지만 만질 수 앉을 수 없는 남편과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과 마주했다. 그날 밤 솜필드의 격렬한 폭풍이 몰아쳤다. 번개가 찬란한 흰색의 분노로 어둠을 가르며 땅을 뚜렷하게 비추었다가 다시 그림자 속으로 빠뜨렸다. 엘리너는 서재에서 알렉산더를 발견하였다. 그는 황무지를 내려다보는 큰 창문 앞에 서 있었고, 그의 큰 키는 맹렬한 하늘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그렸으며 천둥이 납틀에 박힌 고대의 유리를 흔들었다. 그녀는 의도적인 단호함으로 무거운 문을 닫았고, 그가 돌아보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그의 얼굴은 또 다른 번개에 의해 순간적으로 비춰졌고, 밖의 워링 요소들과 일치하는 어떤 내적 갈등으로 굳어진 특징을 드러냈다. 오늘 초상화 방을 찾았어요. 그녀는 서론 없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었다. 당신의 첫 아내, 당신의 루시아의 그림들이요. 알렉산더는 움직이지 않았고 오직 그가 들고 있던 수정 텀블러를 쥔 손이 약간 굳어지는 것만이 엘리너가 계속 말할 때 그의 반응을 드러냈다. 그녀는 각 단어마다 더 가까이 다가가 마침내 그 바로 앞에 섰다. 그의 턱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당신은 그녀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사랑했죠. 모든 분놀림에서 그게 분명해요. 하지만 솜필드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결코 언급되지 않고 그녀의 초상화는 숨겨져 있고 그녀의 기억은 속삭임과 반쪽짜리 진실에 쌓여 있어요. 번개가 다시 번쩍였고 천둥이 거의 즉시 뒤따랐다. 이제 폭풍은 바로 머리 위에 있었고 엘리너는 숨겨진 방을 발견한 이후 그녀를 괴롭혔던 질문을 할 용기를 모았다.
당신이 그녀를 죽였나요, 알렉산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어쩐지 맹렬한 폭풍을 뚫고 들렸다. 그것이 당신이 겨울 뒤에 숨는 이유인가요? 수정 텀블러가 그의 손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호박색 액체와 유리 조각들이 카펫 위로 흩어졌고 알렉산더는 엘리너에게 너무나 분노하여 그녀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결혼 이후 처음으로 그가 진정으로 두려웠다. 감히 그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에 맞춰 높아졌고 회색 눈은 그의 겨울 공작이라는 별명을 무색하게 하는 불꽃으로 타올랐다. 그러나 분노가 점화된 것만큼이나 빨리 그것은 무너져 내렸고 그는 갑자기 더 늙어 보였으며 어깨가 축 처진 채 그녀에게서 돌아서서 벽난로 선반에 몸을 기댔다. 나는 그녀를 죽이는 것보다 더한 짓을 했소.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고통에 차 있어서 엘리너는 그것을 자신의 심장에 가해진 물리적인 상처처럼 느꼈다. 나는 그녀를 구하지 못했소. 벽난로에서 불이 타닥거렸고 춤추는 그림자들이 그의 고통스러운 얼굴 위로 드리워졌다. 그는 마침내 진실을 밝혔다. 그의 사랑하는 루시아가 사산한 아이를 잃은 후 우울증에 빠졌던 것, 그녀의 슬픔이 그녀를 잠식하여 어느 겨울 아침 얼어붙은 호수 위로 걸어가 얼음을 깨고 빠졌던 것, 그가 그녀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할 때에야 도착했던 것을 말이다. 그 아이는 내 아이이기도 했소.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단어에서 갈라졌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슬픔을 제대로 나눌 수 없었고 그녀를 사로잡은 어둠을 뚫고 그녀에게 닿을 수 없었소. 그래서 나는 그들 둘 다 내 아내와 내 아들을 나 역시 삼켰어야 할 물에 잃었소. 동쪽 동이 잠긴 문이 마침내 알렉산더의 열쇠에 열렸다. 그 문은 엘리너가 손필드 홀을 탐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방을 드러냈다. 보육원, 마치 작은 주인의 도착을 기다리는 듯 완벽하게 보존된 그곳은 시간이 멈춘 채 서 있었다. 짙은 호두나무로 조각된 요람, 갈아입히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옷가지들, 그리고 윈터스 부인의 세심한 관리 덕분에 먼지 하나 쌓이지 않은 선반 위에 사랑스럽게 배열된 봉제 인형들이 있었다. 커튼이 거친 창문을 통해 달빛이 흘러들어와 손대지 않은 성소를 은빛으로 물들였고 그 공간에 현실과 꿈 사이에 존재하는 듯한 초월적인 분위기를 부여했다. 알렉산더는 경건한 발걸음으로 방을 가로질렀다. 그의 손가락이 요람을 스치는 부드러움은 엘리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당신 아버지는 그들 둘 다를 구할 수 있었던 의사였소.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보존된 보육원의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다른 환자, 당신 어머니에게 불려갔었지. 그 말들은 물리적인 힘으로 엘리너를 강타했다. 퍼즐 조각들이 갑자기 파괴적인 명확성으로 맞춰지면서 그녀는 마침내 그들의 가족 간의 연결, 알렉산더가 런던의 어떤 여자와도 결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녀를 선택한 이유를 이해했다. 난산에 대한 기술로 유명했던 그녀의 아버지는 루시아가 사사나를 낳은 후 출혈을 시작했을 때 손필드로 소환되었지만 그 메시지는 그가 엘리너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고 있을 때 도착했다. 살아남지 못한 동생을 낳는 긴 진통으로 그녀는 쇠약해졌지만 살아남았다. 그는 한 어머니를 구하는 동안 다른 어머니를 잃었다. 결코 진정한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삶의 경로를 바꾼 선택이었다. 알렉산더는 그녀를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다. 그의 표정은 그녀가 본 것 중 가장 개방적이었고 기억된 고통과 새로운 무언가, 그녀의 숨을 멎게 하는 무언가로 가득했다. 나는 복수를 위해 이 결혼을 시작했소. 그가 고백했다. 그 말들은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에게서 찢겨져 나오는 듯했다. 내 루시아를 구하지 못한 남자의 딸을, 똑같이 그녀를 구하지 못한 남편과의 삶의 묶음으로써 어떤 우주적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소. 그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갈라졌다. 하지만 나는 내 안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발견했소. 엘리너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unchecked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그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수의 도구로 선택되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흡수했다. 그러나 그들의 서두른 결혼 이후 몇 달 동안 무언가 변했다. 지금 알렉산더의 눈에서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주저하는 발걸음으로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그의 폭로에 산산조각이 났어야 할 그녀의 마음은 대신 고통스러운 희망으로 두근거렸다. 그녀는 그의 표정에서 그녀 자신의 가슴 속에서 자라나고 있던 것과 같은 감정을 인식했다. 겨울의 굳은 땅에서 나오는 봄의 첫 싹처럼 연약하고 예상치 못한 감정이었다. 알렉산더와 엘리너 사이에 그의 고통스러운 고백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평화는 3일 후 손필드에 격렬한 폭풍이 몰아치면서 산산조각이 났다. 비가 창문을 세차게 때리고 바람이 고대의 굴뚝을 통해 풀려나기를 갈망하는 고통받는 영혼처럼 울부짖었다. 부부는 저녁 식사 후 서재로 물러나 있었다. 엘리너는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알렉산더는 영지 회계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의 편안한 침묵은 새롭고 연약한 것이었다. 그때 정문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잠시 후 집사가 명백한 고통을 안고 나타나 워링턴 경의 도착을 알렸다. 그는 하인을 밀치고 진흙투성이 옷과 틀림없는 브랜디 냄새를 풍기며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술로 얼룩덜룩했고 그는 서재로 비틀거리며 들어와 이 예기치 않은 침입에 맞춰 일어선 알렉산더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했다. 네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워링턴이 혀가 꼬인 채 말했다. 그의 눈은 공작과 엘리너 사이를 광적으로 오갔다. 마침내 증거를 잡았어. 널 살인죄로 교수형에 처하게 할 증거를. 알렉산더는 그의 덩치에 비해 놀라운 속도로 움직여 엘리너와 침입자 사이에 자신을 위치시켰다. 그의 몸의 모든 선에 차가운 분노가 역력했다. 당신은 취했소, 워링턴. 그리고 내 사유지를 침범했소.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즉시 떠나지 않으면 쫓겨날 것이오. 워링턴은 웃었다. 비웃음 없는 거친 소리였다. 그는 코트 안으로 손을 뻗어 나이나 그가 뚫고 온 비에 얼룩진 접힌 문서를 꺼냈다. 그에게 편지에 대해 물어보시오. 엘리너 부인. 그가 재촉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피부를 소름 돋게 하는 음모적인 어조로 낮아졌다.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시오. 알렉산더는 그때 앞으로 돌진했다. 모든 예의의 가식을 버리고 워링턴의 젖은 옷깃을 잡고 엘리너로부터 그를 물리적으로 들어 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한 으르렁거림이었다. 그는 다른 남자에게 그의 집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요구했다. 워링턴은 예상치 못한 폭력으로 반응했다. 그의 주먹이 알렉산더의 턱에 명중하여 공작을 뒤로 비틀거리게 할 만큼 충분한 힘을 가졌고 편지는 남자들이 서로 씨름하며 잊혀진 채 카펫으로 떨어졌다. 그들은 옆 테이블을 뒤엎고 책들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싸웠다. 엘리너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떨어진 문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남자들의 힘겨운 신음소리 사이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 그녀의 손가락이 젖은 종이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다. 루시아 베인의 죽음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였다. 그녀의 익사 전에 투쟁을 나타낼 수 있는 멍 자국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만약 누군가 그것을 익사하는 여인을 구하려는 필사적인 시도가 아니라 부정행위의 증거로 해석하려 한다면 알렉산더를 유죄로 만드는 말들이었다. 엘리너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순간은 불어 만든 유리처럼 늘어났다. 그녀의 손에 들린 편지는 그녀가 그의 초기 동기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된 남자에게 파멸적일 수 있었고 알려진 악당의 비난이 손필드의 벽 안팎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그녀의 귓가에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의도적인 움직임으로 벽난로로 다가가
그 문서를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다. 그녀는 워링턴을 마주하고 척추에 강철을 세운 채 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했다. 그녀의 마음속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여전히 속삭이는 의심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함께 서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새벽이 알렉산더의 개인실 창문을 통해 새우며들었다. 몇 달 전 엘리너가 처음으로 겨울 공작과 마주했던 바로 그 방은 이제 부드러운 아침 햇살에 의해 어두운 가구들이 금색과 호박색으로 칠해져 변모해 있었다. 엘리너는 워링턴이 손필드에서 폭력적으로 쫓겨난 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과 함께 서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로 마음이 복잡했다. 그가 잠든 사이 알렉산더의 책상을 불안하게 탐색하다가 숨겨진 칸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그녀가 태우지 않은 편지, 즉 의사의 소견서가 아닌 훨씬 더 사적인, 이제 나이가 들어 누렇게 변한 존귀에 섬세한 여성의 필체로 쓰인 편지가 들어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엘리너는 루시아의 마지막 메시지를 펼쳤다. 그녀가 죽던 바로 그 아침에 쓴 것으로 아이를 잃은 후 자신을 잠식한 우울증의 깊이를 고백하고 알렉산더의 지칠 줄 모르는 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환각과 공포를 묘사하고 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은 이 어둠 속에서 나의 유일한 닻이었어요. 루시아는 썼다. 그녀의 글씨는 눈물이었을 것에 의해 때때로 흐려져 있었다. 그는 그런 인내심, 그런 부드러움을 보여주었지만 나는 나를 잠식하는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아내가 될 수도 우리 아들이 결코 알지 못할 어머니가 될 수도 없어요. 편지는 가슴 아픈 명확성으로 계속되었다. 최고의 의사들을 구하려는 알렉산더의 노력, 그녀의 병상에서 보낸 밤들, 그녀의 마음을 잠식하는 병을 뚫을 수 없었던 그의 사랑을 상세히 기술했다. 엘리너는 마지막 줄을 읽으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알렉산더를 모든 비난에서 면제하고 누구든지 이 편지를 발견하면 그가 오직 그녀 혼자 선택한 것에 대해 자신을 벌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었다. 문간에서 들려온 소리가 알렉산더의 존재를 알렸다. 그의 큰 키는 복도의 빛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그렸고 그의 무죄의 증거가 그녀의 손에서 떨리는 것을 관찰하는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불안정한 다리로 일어나 재물처럼 편지를 내밀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들을 갈라놓았던 시면을 가로지르는 다리였다. 당신은 그녀를 구하려고 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두꺼워져 있었다. 당신은 그녀를 그토록 완벽하게 사랑했어요. 알렉산더는 경건한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그의 눈은 새벽빛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비추는 동안 엘리너의 얼굴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겨울 속에서 살았소. 엘리너.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수년 동안 억압되었던 감정으로 거칠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시는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소. 그의 고백은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오는 첫 번째 크로커스처럼 연약하게 공중에 걸려 있었다. 엘리너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는 듯 그를 향해 움직였다. 그녀의 손이 뻗어 그의 얼굴을 만지는 부드러움에 그는 항복하며 눈을 감았다. 마침내 그들의 입술이 만났을 때 그것은 낯선 이들의 망설임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찾은 영혼들의 확신이었다. 그들 사이의 마지막 장벽이 마침내 봄에 거부할 수 없는 온기에 굴복하는 겨울의 벽처럼 무너져 내리면서 그의 팔이 그녀를 가슴에 안았다. 손필드 홀의 정원은 거의 10년 동안 영지에서 볼 수 없었던 색채로 타오르고 있었다. 장미는 새로운 활력으로 돌담을 타고 올랐고 정식 화단은 튤립과 히아신스로 넘쳐났으며 과실수는 앞으로 몇 달 안에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는 향기로운 꽃으로 무거웠다. 그들의 삶의 행로를 영원히 바꾼 격동의 사건들로부터 1년 후 엘리너는 고대 참나무의 넓게 퍼진 가지 아래에 서 있었다.
한 손은 새로운 생명이 자라는 둥근 배 위에 보호적으로 얹고 알렉산더가 소장농 아이들 무리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 호숫가에서 모은 속이 빈 갈대로 휘파람을 만드는 법을 시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때 이 땅에서 그토록 드물었던 그의 웃음소리는 이제 홀과 정원을 통해 자주 울려 퍼졌고 그것들은 그의 변화에 그들 자신의 재탄생으로 응답하는 듯했다. 이전에 사회 전체의 겨울 공작으로 알려졌던 남자가 오랫동안 잊혔던 기쁨을 재발견함에 따라 겨울은 영원한 봄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녀의 존재를 감지한 알렉산더는 고개를 들어 그의 회색 눈이 이제 그의 공작 부인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시선을 특징 짓는 따뜻함으로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잔디밭을 가로질러 그녀에게 합류했다. 수십 년의 방치에서 최근에 치워진 길을 따라 산책하면서 그의 손은 자동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두려워하던 남자를 피하기 위해 기절한 척했지.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손바닥에 부드러운 무늬를 그렸다. 그리고는 사랑하게 된 남자의 팔에 안겼소. 엘리너는 그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런던의 그 무도회장에서 이 심오한 만족의 순간까지 그들을 이끈 여정에 여전히 감탄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동쪽 동을 향해 계속 걸었다. 더 이상 잠겨있고 금지된 곳이 아니라 빛과 공기에 개방된 곳이었다. 한때 슬픔을 깨지기 쉬운 유물처럼 보존했던 방들은 이제 엘리너가 매일 심장 아래에서 움직임을 느끼는 아이를 기다리는 밝은 보육원으로 변모했다. 그 보존된 방의 요람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동화 속 장면으로 칠해진 방에 서 있었다. 장난감과 책, 그리고 서로에게서 어느 쪽도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던 치유를 찾은 부모들의 희망찬 준비물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알렉산더는 직접 벽화를 그리겠다고 고집했다. 한때 루시아의 모습을 포착했던 재능 있는 손은 이제 그들의 아이를 지켜볼 마법의 숲과 친근한 동물들을 창조했다. 그 행위 자체는 과거를 존중하면서 그들이 공유할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퇴마의식이었다. 저녁이 다가오면서 그들은 정원사들이 새로운 목적으로 가지를 치고 심는 정원을 통해 다시 길을 나섰다. 썬필드 홀 자체도 봄 하늘을 배경으로 더 높이 서 있는 듯했다. 더 이상 슬픔의 기념비가 아니라 생명이 온전히 돌아온 집이었다. 썬필드 공작과 그의 공작 부인은 새로운 잎이 터져 나오는 나무 아래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두 영혼은 서로의 품 안에서 사랑뿐만 아니라 구원을 찾았다. 그들의 과거의 상처는 운명이 처음 그들을 가짜 기절과 예상치 못한 구조로 함께 묶었을 때 어느 쪽도 상상할 수 없었던 미래의 기초로 변모했다.